헌재의 파렴치한 판결을 저주한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2025년 4월 4일에서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은 한마디로 억지 날조 주장으로 우리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날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헌재재판관 8인 전원이 찬성했다 하여 헌재의 판결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고, 또한 그들 재판관들의 잘못이 덮여질 수가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인 국회 측,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청구인 측 주장, 즉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구체적 입증 절차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기각시킴으로써 보편 타당성, 인간 정중 및 진실 추구라는 자연법적 정신에 한참 벗어나 헌법재판관들 스스로의 자기 보호적 사리 추구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인상을 뚜렷이 남겼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비록 소추의 추가 의견을 개진했을지라도 대통령직 권위 기간 111일, 최종 변론일 이후 38일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소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는 결국 그들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 불일치자와의 회유를 통한 외형적 만장일치 판결을 공개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들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판결임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해 결정해 내린 것이다. 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계엄 사유로 꼽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확인은 현행 법 체계상 비상계엄이 아니고는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들의 부정선거에 관한 행위를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중앙선관위의 장을 대법원 판사가 겸직하고 있고, 각급 선관위의 장 또한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선관위 조사에 대한 일체의 행위들이 법원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법부의 이러한 불공정성과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였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최종 선거인 명부 공개도 8인 전원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업무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인가? 그들은 그들의 판결의 부정선거를 정당화시켜주고, 그로 인해 중국 공산당 휘하에 종속된 특정 정당의 국회 독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존속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을 영원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 아니, 그들 재판관들 중 몇몇은 그러한 목표를 이미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판결 절차의 불법성 또한 심각하였다. 내란 혐의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멋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판정하여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진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두 증인 홍장원, 곽정문의 증언을 피청구인 측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멋대로 인용한 사례 등은 명백한 불법 사례이다. 우리는 헌재의 같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면서도 지극히 파렴치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넘어 저주한다. 헌재 재판관들 8인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웠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킬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 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러운 죄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25년 4월 5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예.